비타민C는 산이라서 속이 망가진 분이 비타민C를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속 쓰려서 못 먹어요. 비타민 C가 또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ml를 먹으면 200~300ml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800ml는 그냥 대장으로 빠져나갑니다. 비타민 C 효능을 100% 발휘 못해요. 그래서 복용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식후 30분도 아니고 식전도 아니고 삐에 먹는 게 제일 좋다. 가루를 먹을 것이냐 정제를 먹을 것이냐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반정청 원장입니다. 비타민C 연구만 40년을 하면서 환자들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신 66세 김옥분 할머니는 1년 넘게 종합 비타민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피로 회복도 안 되고 변한 게 없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종합 비타민은 각 성분의 함량이 낮거나 흡수율이 떨어지는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칼슘과 철분처럼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이 함께 들어있어 효과가 반감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현직 의사도 팔기 위해 만든 제품일 뿐이라며 종합 비타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 비타민을 무작정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을 하나씩 정확히 섭취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박사님 필요한 성분을 하나씩 정확히 섭취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비타민 중 단 하나만 챙긴다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면역력 강화, 피부 개선, 피로 회복까지 두루 활약하는 만능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그냥 한 알턱 먹고 끝내면 효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고용량, 분할 복용, 그리고 흡수 방식입니다. 한 번에 몰아먹는 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낭비일 뿐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몇 배까지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최대 2000ml입니다. 단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자주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확히 알고 먹어야 진짜 내 몸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종합 비타민은 서로 성분이 상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소량으로 자주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중 비타민C가 단연 으뜸이다. 대신 하루 2000ml로 아침, 저녁 나누어 먹어야 손실이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과 저녁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ml짜리 알약을 드신다면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좀 더 필요하다면 아침 2알, 저녁 2알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하루 총 1000ml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C는 식사 중 복용이 가장 이상적이며 식사 직후도 괜찮습니다. 공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복용을 피하고 꼭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리포좀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도 적기 때문에 추천드리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수분이 함께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복용 중에 설사나 속쓰림이 생기면 용량을 줄이거나 제품 형태를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비타민C를 먹되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식중 또는 식사 직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500ml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또는 증세를 보면서 아침 2알, 저녁 2알로 늘려나가는 것도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아침, 점심에만 먹거나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먹는 것은 어떤가요, 박사님?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3회, 어렵다면 아침, 저녁 2회 복용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가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배출되므로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면 오후나 밤 시간대에는 비타민C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이상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피로 회복, 면역력 유지, 피부 건강 개선 등 여러 효과를 더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 점심으로 드신다면 저녁에 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활동량 많은 분이나 야근자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물과 함께 위에 부담이 적은 형태로 그리고 하루 2회 이상 분할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꾸준한 섭취 습관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루 3번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하다면 아침, 저녁을 권장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많고 많은 비타민 C 중에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사님? 가루형도 있고 알약도 있고 젤리도 있어요, 요즘엔. 비타민 C는 섭취 방식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섭취해야 소화와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체내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용 형태도 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정제 외에 씹는 형태의 취업을형은 구강 점막에서도 일부 흡수되어 위 부담을 줄여주며 리포좀형 비타민 C는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아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리포좀은 비타민을 지질막으로 감싸 세포까지 직접 전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속이 불편한 분들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복용 시간뿐 아니라 복용 형태와 함께 마시는 물의 양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리포좀이 뭐지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 알약입니다. 비타민을 지질막으로 감싼 작은 공이라는 뜻이죠. 이 지질막이 택배 상자처럼 비타민을 안전하게 감싸고 위산으로부터 보호한 채 장까지 운반해 줍니다. 그 결과 일반 비타민 C보다 훨씬 더 높은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리포좀형은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 속이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피로 개선, 면역력 강화, 피부 개선에 훨씬 유리한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리포좀 비타민 C는 흡수율은 높이고 부작용은 줄인 진화된 형태의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 제대로 챙기고 싶다면 리포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도착한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 사시는 68세 고경자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된 집안일에 손주들까지 봐야 하니 하루가 너무 피곤했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온몸이 축 늘어져서 꼭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어 종합 비타민도 챙겨 먹고 홍삼도 먹어봤지만 도무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비타민C가 피로 개선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한 번에 턱 먹고 끝냈는데 이번엔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고경자 할머니는 비타민C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1000ml씩 꾸준히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또 위가 좀 약하셔서 식사 중간에 물과 함께 리포좀 형태로 드셨다고 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3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늘 오후만 되면 퍼져 있던 제가 저녁에도 움직일 힘이 남아 있었고 숨차던 계단도 한 번에 오를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남편이랑 집 앞 공원에 산책도 다녀왔어요.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줄 알았던 피로가 비타민C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68세 고경자 할머니는 이제 하루 2번 비타민C를 꼭 챙기며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계십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비타민C 섭취 효과를 2배로 늘리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복용 방법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타민C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도와주는 식단과 일상 습관을 병행할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식단 관리가 핵심입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감귤류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보충제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다른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등 일상에서 무리 없는 움직임은 비타민C가 하는 세포 재생과 면역 강화 작용에 시너지를 줍니다. 단, 격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강도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면 습관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비타민C의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몸속 염증 수치가 오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숙면은 비타민C의 흡수와 작용에 있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흡연, 만성 스트레스는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비타민C가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흡연 또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급격히 높여 비타민C의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단순한 보충제 복용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비타민C가 진짜로 내 몸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비타민C를 복용해서 건강이 나아진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에 사시는 78세 박충금 할머니의 건강 회복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충금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 소화불량에 시달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 진료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고 종합 비타민과 각종 보조제를 복용해보았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비타민C를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하셨고 동시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식사 중간에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를 물과 함께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위장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 처음부터 몸에 잘 맞았으며 무엇보다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비타민C 복용과 함께 식단에도 변화를 주셨습니다. 매일 식탁에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올리셨고 밀가루나 가공식품 섭취는 의도적으로 줄이셨습니다. 또한 매일 오전 30분씩 공원 산책을 하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격하지 않되 꾸준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 비타민의 흡수 효과를 높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뒤척이고 새벽에 자주 깼지만 수면 환경을 정돈하고 밤 10시 전에 취침하는 습관을 들인 후 깊은 숙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충금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가벼운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몸에 맞는 비타민C 복용과 함께 식단,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꾼 결과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혹시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하고자 한다면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에 수많은 비타민C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모든 제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권장되는 형태는 아스코르빈산 단일형입니다. 이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격 대비 효율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단, 위가 약한 분들은 아스코르빈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흡수율을 높이고 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리포점형 비타민C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포점은 비타민C를 지질막으로 감싸 세포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일반 비타민C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고 혈중 농도 유지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위장 민감성이 있는 분들께 더욱 적합한 형태입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제품들도 있습니다. 당분이 첨가된 젤리형, 캔디형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엔 맛있고 섭취가 쉬워 보이지만 다량의 당분이 함께 들어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치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건강 효과를 기대하며 복용한다면 맛보다는 성분과 흡수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 외에 어떤 부형제, 색소, 향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열과 빛,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냉함소 보관이 필요하며 개봉 후엔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조건 고가 제품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형태, 흡수율, 성분 안정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선택이 비타민C의 진짜 효과를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박사님, 그럼 비타민C를 먹으면 치매가 안 걸리나요? 비타민C만 먹는다고 치매 안 걸리면 대한민국에 치매 환자는 없겠지요? 그건 비약이고요.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는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높을수록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를 실제로 발표했습니다. 또 고령자 대상 관찰 연구에서도 비타민C와 이를 꾸준히 섭취한 집단이 치매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피로회복 비타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관련하여 비타민C의 역할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쉽게 손상됩니다. 활성산소라는 유해한 분자가 뇌세포를 공격하며 노화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점점 늘어나며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녹슬려는 쇠붙이에 방청제를 뿌리듯 뇌 속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혈관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튼튼해야 산소와 영양소가 뇌에 잘 전달되고 뇌 전체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기억력과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며 이는 곧 혈관성 치매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여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 뇌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꾸준한 비타민C 섭취는 결국 뇌 건강 유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신경전달물질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물질 덕분입니다. 비타민C는 이들 물질이 제대로 생성되고 기능을 발휘하는 데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부족할 경우 기억력 저하, 우울감, 주의력 결핍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이 아니라 뇌 건강 전반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치매를 두려워한다면 비타민C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조주순 할머니는 올해 77이신 분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점차 기억력이 흐려지고 사람 이름이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심지어 가까운 가족의 얼굴조차 헷갈리기 시작하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초기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우울하고 의욕 없이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제 권유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특히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매일 일정량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셨고 아침마다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며 뇌 자극을 위한 퍼즐 놀이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버겁고 낯설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지내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유지했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몇 개월이 지나자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고 자주 웃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지금의 조주순 할머니는 예전처럼 명랑한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대화도 즐기시고 손주들과 함께 책도 읽으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십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단지 약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비타민C와 올바른 생활 습관 덕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주순 할머니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밝게 살 수 있다. 며 오늘도 정원에서 환한 미소로 꽃을 가꾸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습관이 인지기능을 되돌리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의 숨겨진 역할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뇌세포를 지키고 피로를 줄이며 전신 건강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시간과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실천이 곧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주순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비타민C는 단순한 면역력 증진을 넘어서 인지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섭취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병행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